그다음에 이제 척추동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아. 네. 척추동물이 5억 년 고생대 캄브리아부터 출현합니다. 물고기가. 맨 처음에 턱이 없는 무악어류입니다. 턱이 없어요? 없습니다. 턱이 어떻게 입을 열어요? 있습니다. 그런 물고기가 칠성장하고 먹장어. 부산에 자갈치 가면 곰장어 있죠. 목장어. 예. 그거는 턱이란 개념이 아니고 진공청소기 입구입니다. 턱이 없어요. 가장 최초의 어류는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턱을 한자로 악이라 그럽니다. 악. 그래서 이걸 그렇죠. 무악어류, 아그타라 그러는데 무악어류가 먼저 생겼고 고생대 폐렴기 말에 멸종한 코노돈트라는 게 있습니다. 코노돈트의 단행본이 국내에도 한 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코노돈트는 칠성장어, 먹장어의 선조쯤 되는데 입은 있는데 턱은 아니다. 확 빨아들여서 뭘 먹는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여과 필터링 물고기라 그래요. 이게 대양 바닥에 그 진흙청에 진공청이 좀 석션을 합니다. 빨아들입니다, 야들이. 그게 이제 가장 초기에 턱이 없는 무악어류고 그다음에 척추동물의 첫 도약은 아래턱이 생기는 겁니다. 아래턱. 그때부터 유악어류라 그래요. 우리 모두는 유악어류의 후손입니다. 유악어류가 고생대 초기부터 두 개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연골노루입니다. 연골노루는 홍어, 상어, 가오리 됐죠. 홍어, 상어, 가오리. 예. 느낌이 좋네요. 예, 좋습니다. 이 어류가. 예, 요거는 뭐 홍어찜 좋잖아요. 뭔가 우리도 아싸 이 느낌인데. 그렇죠. 좋습니다. 연골은 경골이 출현 안 했다는 말입니다. 됐죠. 모든 동물은 태 속에 있을 때는 연골입니다. 뼈가 부드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뼈에 탄산칼슘, 석회질이 침착이 안 된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딱딱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 부위에 관절에 다 연골이 있잖아요. 네. 그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종이 경골어류입니다. 뼈가 단단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다에 있는 물고기라 했을 때는 90%가 경골어류입니다. 홍어, 상어, 가오리. 그걸 제외한 모든 물고기라고 생각합니다. 다 물고기가 뼈가 딱딱하다. 네, 정말 몇 종류냐 하면 26,000종입니다. 박사님 이거 진짜 어떻게 1분 한다고 그러셨어요? 자, 바짝 한번 해봅시다. 네, 또 속았어 내가. 자, 그래가지고 네. 자 경골어까지 왔어요. 뼈가 딱딱한 물고기. 경골. 네, 좋아요. 자, 경골어류까지는 앞지름이 2개, 뒷지름이 2개 있죠. 경골어류에서 갈라져 나오는 종이 뭐냐 하면 공추류하고 절추류란 종입니다. 다 멸종했습니다. 공추는 척추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겁니다. 그 구멍에 뭐가 있었나 하면 척삭이 있었던 겁니다. 막대가 속 빠지니까 척추뼈만 남았는데 우리는 척추뼈를 보면 구멍이 없거든요. 근데 야들은 척추뼈 몸체에 구멍이 동그랗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추류라고 하고 다 멸종했습니다. 또 하나는 절추류란 종입니다. 끊어져 있다. 그렇죠. 우리는 척추뼈 통뼈잖아요. 근데 그 한 뼈가 2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아래 위로? 그렇죠. 절추. 이 절추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절추류 계열에서 최초로 해양 척추동물이 육상 척추동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절추류에서? 예.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거는 간단히 말하면 양서류의 선조입니다. 절추류. 템노스펀딜이라고 하는데 템노스펀딜에서 나온 한 5종의 화석이 지금 고생물학자들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를 뒤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찾아낸 게 뭐냐면 아칸소스테가, 틱탈릭, 이치티오사우루스. 박사님 이거 어떻게 다 외우십니까? 자, 해야 됩니다. 끝해야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자,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내가 해야 될게요. 예담으로. 일단 머리 작아시키면. 7, 8년 전에 모 일간지에서 신천문화 당선작의 제목이 뭐냐면요. 아칸소스테가입니다. 제목이. 신천문예 소설가도 이 이름을 압니다. 아칸소스테가는 손가락이 8개입니다. 요걸 발견한 영국의 고생물학자는 이거 하나로 인류 세계적 스타가 됐습니다. 양서류의 한 분파인데 손가락이 8개.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물고기하고 개구리 사이입니다. 최초로 육지로 올라오려고 시도했던 정도입니다. 완전 올라가 성공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도 아가미가 폐로 바뀌고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이 거의 한 1000만 년 지속됩니다. 물고기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얘들이 육지 위로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육지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팔다리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손가락이 발달하기 시작했구나. 예. 지느러미가 손가락처럼 됐구나. 그렇죠. 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사지 동물이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바닷속은 무중력 상태잖아요, 일종의. 근데 육지로 올라오면 중력이 작동하잖아요. 3가지 형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아가미가 폐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 육지로 올라오면 목이라는 부위가 출현합니다.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사지가 출연해야 되죠. 요 세 가지가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자, 아직 주제에 못 들어가. 요거 일부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자꾸 진짜 제가 예. 그거 하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럴까 봐. 뻥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박사님이 이제 1년 정도 하시더니 네. 저를 다루시는 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딴 거 하자고 그럴까 봐. 그래. 1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 여기에 무슨 이야기냐면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 굴드나 영국의 도킨스 같은 사람이 왜 자연과학계를 이렇게 주름 잡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다 고생물학자입니다. 지금 과학계에서는 인류가 어디로 나갈 건가 그것이 담론에 가장 선봉을 쓴 사람들이 고생물학자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류가 앞으로 우주로 나갈 때 가장 참조해야 될 종은 최초로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한 이 종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화했지? 그렇죠. 환경이 극적으로 변할 때 예.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가를 되돌아보고 그렇죠. 인류가 이제 우주로 나갈 때 그렇죠. 극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말이 되네. 예. 우리가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잖아요. 산소통 메고 우주복을 입었잖아요.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오는 거는 산소통 없이 인간이 달에 간 정도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가 있어 맞네. 그렇죠. 그게 1000만 년 정도 걸려서 아가미가 폐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물고기가 육지로 언제 출현하느냐 하면 고생대 대봉기 때 대략 3억 7천만 년 전에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칸소스 테가, 틱타일릭, 이크티오사우루스 이런 종들이 있는데 그중에 틱타일릭이라는 종을 발견했던 넬 슈빈.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넬 슈빈. 거짓말 자꾸 하시네 오늘. 넬 슈빈이 썼는 내 안의 물고기가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들어봤어요. 예,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했던 양서류의 선조에 해당되는 절추류의 한 5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틱탈릭이라는 멸종된 종이 있습니다. 북극에 있는 섬에 들어가갖고 바위를 파내면서 그 발자국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틱탈릭이고 틱탈릭 발견으로 인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그 사람이 그걸 책으로 썼는 게 내 안의 물고기입니다. 틱탈릭은 아직도 완전히 육지로 상륙한 게 아니고 그 중간쯤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크티오사우루스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거의 완전한 폐가 형성됩니다. 물속에서 아가미를 통과시켜서 호흡하던 것을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호흡해야 되니까 폐로 바뀌는 것도 이해가 가고 움직이기 위해서 사지가 필요한 것도 이해가 가는데 목은 왜 생기는 겁니까? 자, 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가미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럼 아가미 뚜껑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 아가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주변의 뼈들, 그 부위가 아가미 뼈가 사라지면 그 위에 척추는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아가미가 사라지고 위에 있는 척추, 거기 경추잖아요. 경추. 그 경추만 남아있고 아가미 뼈가 사라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 부위가 바로 목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 아가미를 움직이는 연골 구조, 이 아가미 궁이 정확히 목으로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갑상선뼈 알죠? 우리 성대에 있는 이 연골 뼈들이 뿌리가 물고기 아가미궁입니다. 아가미가 우리 성대 쪽이에요? 그렇죠. 이 성대에 있는 이 부위의 뒤쪽이 바로 목뼈, 경추잖아요. 그래서 목이라는 게 출현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중력입니다. 물에서 육지로 올라왔을 때 중력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지가 벌떡 서야 되죠. 근데 중력을 한꺼번에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다리 2개, 뒷다리 2개가 이제 지르르면서 출현했고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냐 하면 팔굽혀 펴기 할 때 팔을 굽힌 상태입니다. 도마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지는 요대, 흉대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 쪽에 있는 게 요대, 가슴 쪽에 있는 게 흉대, 요대에 있는 게 골반. 골반은 장골, 치골, 자골로 되어 있고 흉대에 있는 게 어깨뼈, 쇄골. 그 다음에 오해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 다리 4개를 척추에다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예. 그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에서 팔다리가 어떻게 나느냐? 그렇죠. 시라칸스라는 물고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예, 좋습니다. 예, 시라칸스라든지 이 초기의 그 총지류라는 이런 물고기들은 다리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들은 지느러미에 근육이 붙어갖고 총기라 합니다. 이 지느러미가 손가락, 발가락으로 바뀝니다. 예. 그러면 이 손가락, 발가락하고 이 척추하고 연결해주는 중간 과정에 이제 다리나 팔이라는 게 출현하잖아요. 이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척추에 붙는 과정이 수천만 년이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고기 지느러미는 척추하고 떨어진 놈이었는데 예. 팔다리가 생긴다는 것은 이 지느러미가
척추하고 음.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렇- 그 과정에 그렇죠. 다름 아니다. 예,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뒷다리 두 개를 척추에 붙이는 그 안장 같은 것이 뭐냐면 골반입니다. 아, 그래서 골반뼈는 척추뼈하고 융착이 돼버립니다. 그 사이에 연골이 없습니다.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골반에 파이는 홈에 대퇴골이 소켓처럼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물속에서는 지느러미의 동작이라는 게 한마디로 펄럭펄럭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추진력만 생기면 되는 건데 육상에서는 각종 지형을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이 다리가 머리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척추 연결될까? 바로 붙을 수가 없으니까 지느러미로부터 그 뼈가 계속 진화해가지고 속해처럼 그 골반에 딱 껴들어간 거다. 예, 예. 뒷다리가. 쉬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걸 허리 요자 벨트 같아 갖고 요대라 그럽니다. 그게 다른 이름이 골반입니다. 1학년 걸렸어요? 네, 1학년 이상 걸렸죠. 조립을 한 거네. 그렇죠. 다리를 끼우기 위해서 골반이 필요했다. 그렇죠. 그건 얘기하자면. 정확합니다. 예. 골반은 전적으로 다리를 끼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골반은 3개 뼈로 되어 있습니다. 장골, 자골, 치골이라고 합니다. 엉덩이하고 궁둥이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바지를 살짝 내려갖고 히프가 완전히 안 보이고 살짝 보이는 그 부위가 엉덩이입니다. 엉덩이에 있는 뼈가 장골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바지를 벗으면 우리가 앉을 때 이렇게 되는 부위가 앉을 자자 뼈골자 자골이고 자골이 있는 게 궁덩이입니다. 장골은 엉덩이, 자골이 있는 게 궁덩이입니다. 못 알아듣겠는데요? 히프가 두 부위로 나눕니다. 위쪽에 있는 게 엉덩이고 히프 아래쪽에 있는 부위가 궁덩이입니다. 그 바지 살짝 내려가면은 예. 보일락 말락 하면 거기 엉덩이가 보이는 그렇죠, 거. 그렇죠. 엉덩이에 있는 뼈가 장골입니다. 골반 중에 가장 큰 게 장골이고 앉을 때 바닥하고 접촉하는 그쪽 뼈가 만져보면 항 튀어나와 있죠. 그게 자골입니다. 그 다음에 치골은 간단합니다. 치부를 보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엄부의 털이 보이잖아요. 그거에 있는 뼈가 치골입니다. 요 3가지 뼈가 결합된 게 골반입니다. 요 3가지 구조가 대칭적으로 흉대에도 다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하. 예. 다리를 끼우기 위해서 이 3가지 뼈가 예. 구조적으로 조립된 건데 그렇죠. 팔을 끼우기 위해서도 요 역할을 하는 뼈들이 고스란히 어깨에 있다. 있죠.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게 우리가 사실은 사지동물이 걸어가는 걸 보면 뒷다리나 앞다리나 거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구조가 특별히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골반 구조가 앞쪽으로 와서 어깨뼈, 어깨뼈가 장골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쇄골하고 또 하나가 이제 흉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오해골인데 이 견갑골하고 흉골이라고 있습니다. 요 가슴뼈. 견갑골하고 가슴뼈를 연결하는 뼈가 오해골인데 요게 포유동물 특히 인간에 와서는 극단적으로 줄어들어갖고 요렇게 끝에 돌기만 남아 있습니다. 새한테는 이 오해골이 이 견갑골만큼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